교리에서 쓰이는 RLC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이거 이제 R 역수를 취한 걸 우리는 컨덕턴스라 그러죠. G라고 썼었고 저항이고요. 그래 L은 인덕턴스 소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건 코일입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죠. 그 다음에 C는 캐패시터라 그럽니다. 콘덴서라 그러죠. 콘덴서. 캐패설이 그러면 원래 용량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콘덴서는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 이제 R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R 소자, 저항이라고 하죠. R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에다가 저항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가하게 되죠. VM의 사인에 오메가 t라는 순시 전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교류니까 이게 교류 전압 표시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전류가. 그럼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면요. 전압과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위상차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전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전압인데 어떻게 돼요? 전압이 여기 있죠. 순식값 전압은 V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쓰고 보면 요 R분의 V 있죠. R분의 V. 요게 뭐예요? 바로 전류지요. 전류. 근데 전류는 전류인데 전류를 어떻게 표시를 해요? R분의 V는 전류죠. 요거는 I죠. I. 근데 최대값 전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최대값 M을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하얀 네모 있죠? 네모가 전류 I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곱하기 요거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알아봤는데 전류는 IM 사인의 오메가 t고 전압은 VM 사인의 오메가 t죠. 자, VM과 IM은 전부 다 최대값을 나타내고 사인 파형을 나타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차이를 나타내는 데가 바로 오메가 t에 있습니다. 오메가가 각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비교를 해볼 때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위상차는 없다, 0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상차가 다르면 오메가 t에다 뭐 플러스 90이라든지 마이너스 90이라든지 이런 게 붙겠죠.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래서 위상차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전압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류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두 개가. 그래서 위상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차이는 없어요. 만약에 위상 차이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서로 하얀 거하고 빨간 것처럼. 그죠? 그래서 위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전류는 동상이다. 어디에서? R 회로에 있어서 교류에서 동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임피던스 그러면 임피던스 Z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저항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분의 전류니까 교류 전류 전압이니까 교류 전류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일 테고 전압은 V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겠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사인 오메가 t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거는 IM분의 VM이 되죠. 다시 말해서 그냥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그럼 요건 뭐예요? R이죠. 위상차를 나타내는 요 뒤에 부분 있죠. 오메가 t. 뒤에 부분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위상 차이는 0도죠.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순수하게 그냥 R이 나오죠. R. 그래서 앞에 있는 R을 그대로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R을 단위는 ohm이 되겠고 우리는 실수부 소자다. 실수부 소자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실수 허수 있죠?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타가 그죠? 세타가 0이란 얘기 아니에요? 0도. 우리가 이 각의 속도는 오메가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오메가 여기 있는 오메가. 이 오메가가 각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라는 거는 각 속도를 얘기해요. 각의 속도. 각도가 얼마큼 변하는가 이건데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각도가 얼만큼 돌아갔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타면 그 속도를 나타낼 때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각도가 얼마큼 이동했냐를 보는 거니까 도는 어떻게 몇 도 그죠? 거리일 때는 킬로미터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타가 0도라 그랬는데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t 곱하면 여기에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오메가 t가 된다. 오메가 t를 다시 써보면 오메가는 2파이 f라 그랬죠. 그래서 다 있으면은 요거는 2파이 f의 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세타가 되는데 요 값이 뭐가 된다고요? 저항에 있어서는 요게 0도가 된다고. 위상차가 없어서 0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를 시켜 볼 수 있는 게 바꿔 볼 수 있는 게 2파이 부분은 안 되고 f하고 그죠? f를 뭐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시간을 내린다든가 올린다든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값은 위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파수와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무관한 소자이다. 뭐가? R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R은 시간과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류는 주파수가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직류처럼 그냥 교류에서도 저항이라는 것은 그대로 쓰면 되겠다. 이런 구분하지 말고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